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승무원 좌석에 앉겠다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중국인을 향해 당장 끌어내라고 호통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찔한 상황 속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쉬운 클릭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의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릴리 킴입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저는 완벽한 미국인은 아니랍니다. 제 이름을 듣고 짐작을 하셨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한국인이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닮은 외모 때문에 호기심 어린 다소 곱지 않은 불편한 시선을 받곤 했어요. 저의 검은 눈과 피부가 본인들과 다르다 보니 지저분해 보인다며 멀리하기도 했고 일부러 과장되는 몸짓을 하며 냄새난다고 트집을 잡기도 했죠. 혹은 눈동자가 까만색인 걸 보니 생맹이구나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울면서 집에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기도 싫고 친구들을 만나면 위축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직도 혼혈이라는 게 부끄럽냐고요? 아니요, 지금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게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이곳 시애틀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게 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바른 정신, 예의 바른 태도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스피치와 토론 연습을 시키셨지요. 만약 누가 너에게 무례한 말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이유를 물어서 대응을 해야 한단다. 그게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가장 잘 알려주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어머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주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셨어요. 한국의 독립운동, 한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역경과 그 속에서 이룬 성취들에 대해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의 편견 때문에 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힘든 때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너 눈 진짜 매력적이다 라며 검은 눈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어쩜 그렇게 피부가 촉촉해? 라며 비결을 묻는 아이들도 있었죠. 태권도를 배워서인지 저는 다부지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갖게 되었는데 바른 저의 자세를 보고 늘 당당하고 멋있어 보인다며 부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는 제 정체성과 외모에 점점 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국을 떠나 시애틀에서 자리 잡은 어머니는 한국을 늘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전통 음식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고향에서 있었던 추억도 이야기해 주시고 한국말도 꾸준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곤 세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고 하시며 해외 출장이 있을 때는 가급적 저와 함께 다니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어린 나이부터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저만의 시각을 넓혀나갈 수 있었죠. 특히 여행할 때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 승무원들이 항상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어느 나라에서 온 승객이라도 그들의 언어로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저는 그 모습에 감탄했고 언젠가 저도 비행기 승무원이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외향적이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편이라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 꿈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의 꿈을 응원해 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 내내 성적이 상위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승무원보다는 자신처럼 교수가 되거나 의사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 결심이 진지하다는 걸 아신 후에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것도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그러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더구나. 그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한층 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역시 한국인이네. 통도 크고 화끈해.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은 대범해서 작은 오해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점잖은 민족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뿌듯하답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일찍부터 승무원을 꿈꿨기 때문에 프랑스어와 일본어까지 공부해 두었었죠. 그렇게 실력을 쌓아나간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항공사의 승무원에 도전하게 되었고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설렘을 가득 안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새로 지급받은 유니폼을 입고 기내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감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첫 배치는 아쉽게도 국내선이었어요. 화려한 국제선의 장거리 비행을 꿈꿨던 제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이곳에서 먼저 탄탄한 기초를 쌓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승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며 신뢰를 쌓고 프로 승무원으로서의 기본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진상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비행 중 겪었던 중국인 승객의 추태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중국인 모자가 주인공이었는데 그들의 막무가내 태도에 객실 승무원뿐 아니라 모든 승객이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 모자는 1등석 좌석에 앉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아들이 자신이 앉은 이코노미석이 너무 비좁아서 답답하다고 불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1등석 자리가 어차피 비었으니 우리를 앉게 하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승무원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돈 낸 손님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자리를 옮기지 않겠다고 버티는 통에 비행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해 자리에 앉아야 출발할 수 있는 항공 규정 때문에 그녀의 미친 짓은 수백 명의 여행객에게 피해를 끼쳤죠. 다른 승객들은 황당함을 참지 못하고 교도소에 공석이 많으니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응하며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다고 하죠. 그 말에 객실 안은 어이없어 하는 웃음과 한숨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주변 승객들은 이런 민폐는 처음 본다. 자신들만 중요한 줄 아는 행동에 정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공항 보안팀이 개입해 이 모자를 강제 하차시킨 후에야 비행기는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일정은 엉망이 되었고 비행기 안의 분위기도 한동안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선배 승무원이 말했어요. 그 정도면 그나마 양호하다며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떨리는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중국인 승객은 비행 중 자신이 승무원 좌석에 앉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그 좌석 바로 옆이 비상구였다는 것. 승무원이 안전규정을 설명하며 자리를 옮길 것을 요청하자 이 승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여행 가방을 승무원을 향해 휘두르고 위협하며 좌석을 차지하려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몰라 모두가 깜짝 놀랐고 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맨정신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는 승무원의 팔을 밀치며 욕설까지 퍼부으며 왜 내가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냐라며 소란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급기야 비상구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순간 객실은 공포로 가득 찼고 승객들은 혹시 문이 열릴까 걱정하며 숨을 죽였죠. 다행히도 승무원들이 빠르게 달려들어 이 승객을 제압한 덕분에 비상구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그를 포박했고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공항 경찰에 인계했어요. 더 어이없는 건 제압당하면서도 너희 나라 항공사는 정말 형편없다. 내가 중국인이어서 이러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라며 끝까지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객실 안의 모든 승객이 경악하며 그 상황을 지켜봤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중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라고 주장하며 여러 나라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한 경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도 자신이 중국에서는 꽤 높은 지위에 있는 학자라며 거듭 떠벌렸고 대륙의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거냐며 소리쳤다고 해요. 그의 태도는 모두를 혀를 차게 만들었죠. 더욱 황당했던 건 그가 완전히 맨정신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그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고 밝혀졌죠. 정말로 인간이 맨정신으로 이렇게까지 추태를 부릴 수 있나? 라는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륙의 사람이라는 발언은 무례를 넘어
특정 국가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져 더 큰 비판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중국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니 대체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더군요. 그의 소속 대학은 물론 그를 초빙했던 외국 대학들에서도 그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특히 외국 대학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우리 대학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그와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했다고 합니다. 이 난동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 솔직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나쁜 씨앗을 뿌리고 다녔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교수가 가진 영향력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의 태도와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그가 초빙 교수로 활동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그의 생각과 태도는 은연중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특권 의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염시켰을지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에게도 진상을 응대해야 하는 일이 닥쳤답니다. 그날은 유독 중국인 손님이 많이 타던 날이었어요. 선배들이 들려준 경험담이 머릿속을 맴돌아서인지 출발 전부터 긴장이 많이 됐죠. 탑승 준비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산하게 움직이고 여기저기서 큰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중국인 승객들이더라고요. 딱 구분이 갔어요. 그들의 행동은 어딘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정리하는데도 큰 소리를 내며 통로를 막아버리기 일쑤였고 비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몸을 틀며 남의 자리를 침범하는 일도 종종 있었죠. 게다가 향신료 냄새가 어찌나 강한지 가까이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각 나라의 음식 문화가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중국인 승객들의 청결에 대한 개념 부족은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승무원으로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지만 유독 중국인 승객들은 기본적인 위생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떡진 머리를 긁으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씻기나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괜히 저까지 온몸이 가려워지더군요. 이륙을 준비하며 안전점검을 시작하던 중 한 승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코노미석 한가운데서 한 중국인 여성이 두 좌석을 차지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저는 다가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손님, 죄송하지만 이륙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며 어차피 빈자리이니 상관하지 말라 하고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손님의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이 상태로는 이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래서 발전이 없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안전과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발전을 논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는 매뉴얼대로 2차, 3차 경고를 했고 급기야 객실 매니저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매니저는 단호한 어조로 그녀에게 규정의 중요성과 비협조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을 했죠. 목소리 크고 우기면 뭐든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중국 여자는 결국 끌려나갈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마지못해 안전벨트를 착용하더라고요. 하지만 벨트를 매면서도 중국에서는 이런 건 문제도 안 되는데 참 지랄 맞네 라며 욕지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규칙은 잘못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개구리 꼴이었죠. 그녀가 겨우 안전벨트를 매고 상황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을 무렵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살펴보았는데 화장실 쪽이었어요. 순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올 것이 왔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누군가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간 것이었어요. 더러운 휴지는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와 정말 간신히 참았답니다. 휴게실에서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점검할 때 조심해. 중국 승객이 많은 날엔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니까. 그땐 정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 말이 완전 현실이었죠. 저는 기내 전용 방향제와 탈취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냄새가 심한 구역 주변에 은은한 방향제를 뿌려 공기를 정화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으로 공기순환 장치를 조정했습니다.
특정 구역의 통풍구 방향을 변경하고 공기 흐름을 강화해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조치했죠. 사실 비행기 안에서는 완전한 환기가 어려운 만큼 이런 미세한 조정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는데 오늘만큼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었답니다. 제발 오늘 비행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랬죠.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빠른 판단과 대처 능력 덕분에 선배와 동료들에게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건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팀워크와 경험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어려서부터 배운 태권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체력을 길러준 것만이 아니라 끈기, 인내,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을 심어주었거든요. 이렇게 길러진 체력과 정신력이 좁은 비행기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저를 잘 버티게 해주었어요. 또한 매일 작성하는 일기의 역할도 켰습니다. 저는 매번 비행이 끝난 후 그날 있었던 사건이나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일기에 적어두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억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습관이 제 업무의 소중한 지침서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더 명확히 알고 있죠. 일기를 통해 경험을 복기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를 준비시키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건 한국인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지 않은 경험은 금세 잊혀질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라도 일기를 남겨두면 제가 성장한 발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고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한국인의 근면성과 자기 성찰의 정신은 어머니를 통해 제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어느덧 저는 이러한 행동들이 한국적인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입사 동기인 제시카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기끼리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시카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승객, 특히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저에게 일부러 그곳에서 응대하도록 수를 쓰더라고요. 이곳은 네가 맡는 게 낫지 않겠어? 너도 동양인이니까 말도 더 잘 통할 것 같은데. 저는 순간 황당했지만 일단 팀워크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골치 아픈 상황은 저에게 은근히 떠맡기고 본인은 편한 일만 하려는 걸 알아챘지요.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제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속셈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제시카의 여우 같은 태도가 어이없었지만 일단은 좀 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별다른 말 없이 맡아왔습니다. 물론 저도 짜증나고 어이없는 중국 손님 응대는 하기 싫었지요. 하지만 승무원으로 일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시카처럼 일을 미루는 얍삽한 사람은 되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까다로운 승객을 많이 응대할수록 제 자신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까짓 거 내가 못할 것 같아? 얼마나 잘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쳐다봐라. 하고 신나게 수행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먹으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결국 자신을 더 빛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우연히 제시카가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녀의 말이 점점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너희들 그거 알아? 릴리는 한국계인데 솔직히 한국 여자들 얼굴은 다 성형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시카는 마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형수술을 해서 예쁘다는 듯 말하며 아시아 여자들은 원래 못생겼는데 한국은 성형 천국이니까 저 얼굴도 다 고친 거겠지? 라며 비웃음을 섞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강남미인도라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 봐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지? 릴리랑 똑같잖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화장품을 뭐를 쓰는지부터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옷은 어디서 사냐며 꼬치꼬치 묻더니만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아시아는 다 못 살잖아. 그런데 그녀 엄마가 운 좋게 미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으니까.
그나마 밥은 먹고 사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뭘 하고 살았을지 알게 뭐야. 미국에서 사는 걸 감사해야지 라며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녀의 친구들마저 웃음을 터뜨리며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제시카는 더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웃긴 건 자기가 뭘 좀 잘하는 줄 안다는 거야. 맨날 까다로운 손님 상대하고 힘든 일만 하면서도 늘 잘난 척하잖아. 완전 웃겨, 안 그래?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같은 동기면 대부분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지 않나요? 제시카의 평소 행태를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진 않더라도 뒤에서까지 저를 이렇게 깔아뭉개며 조롱거리로 삼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저는 휴게실을 나가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제시카의 이런 태도를 묵인하지 않겠다고요. 아무리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해도 제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그녀의 얄팍한 술수를 단호히 거절하기 시작했죠. 중국 승객들은 네가 맡아. 잘할 수 있지?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음기를 거두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너도 이제부터 어렵다고 내 뒤에 숨어서 애처럼 징징대지만 말고 각자 일은 알아서 하는 게 어때? 어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듣자 제시카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뭐라고? 지금 그 말은 한국 피가 섞인 주제에 네가 나보다 월등하다는 거야? 라며 비아냥거렸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따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다니 지금껏 왜 참았나 싶었죠. 제시카,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 지금 네가 한 말은 단순히 나를 향한 모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정체성과 자부심까지 부정하는 행동이야. 그리고 그런 태도는 같은 팀으로 일하는데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너같이 인종차별을 밥 먹듯이 하는 애가 어떻게 승무원이 되었는지, 또 꼴에 미국인이라고 자랑하는 짓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하고 대차게 쏘아주었죠. 그리고 비행이 끝난 후 저는 팀장님께 상황을 솔직히 보고했습니다. 제시카의 발언이 단순한 팀 내 갈등을 넘어 팀 분위기를 해치고 심지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임을 강조했죠.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제시카에 대한 다른 팀원들의 불만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엔 다를 것 같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팀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익명으로 의견을 묻자 평소에 제시카가 뒷담화를 일삼고 일부러 동료들 간의 갈등을 조장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특정 국적의 승객이나 동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자주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죠. 어떤 동료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시카는 항상 승객을 응대하면서 동양 사람들은 다 똑같이 못 살고 지저분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점점 선을 넘는 걸 보면서 저도 불편했어요. 또 다른 동료는 그녀가 회식 자리에서 특정 국적의 동료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직업인데 제시카는 항상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누군가 잘못하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부풀려 얘기하고 다녔죠. 미국은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한 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흔히 발생하고 있어요. 저도 억울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학교 근처 쇼핑몰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하던 중이었어요. 한참 물건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방 좀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오해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한 직원이 저를 막아서며 가방을 열어보겠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라는 애매한 대답뿐이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그 순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함께 있던 친구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단지 제가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도둑으로 간주된 것 같았거든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과 성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단순히 편견에 휘둘리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저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사실 그 쇼핑몰에서 일어났던 일도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겨야 할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도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을 하소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누구나 이런 억울한 순간을 겪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런 상황에서 더 당당해지는 것 아닐까요? 한국인으로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차별들에 흔들리지 않고 제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절대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시길 응원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국 팀장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항공사 본사에 보고했고 본사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들려온 이야기로는 제시카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다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동료들이 자신을 질투해서 모함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더군요. 며칠 후 제시카는 팀 회의 도중 정장을 입은 항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호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그녀가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해고 통보서가 들려 있었죠.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거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이번 사건은 저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침묵이 아닌 용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이 결국에는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운 경험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저희 팀은 한국으로 향하는 특별 비행에 배정되었습니다. 선배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노선을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한국 노선은 정말 최고야. 승객들 매너도 좋고 기내 분위기도 편안해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라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저까지 설레게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승객들은 기내 매너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이고 배려심 있는 모습이 돋보였죠. 일단 여권과 비행기표를 미리 꺼내두는 습관 덕분에 탑승 절차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기다릴 때도 서두르지 않고 차례를 지키며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죠. 특히 좌석을 찾을 때도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안내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짐을 올릴 때 한국인 승객들의 배려심 넘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승무원으로서 자주 보게 되는 광경 중 하나는 무거운 짐을 올리느라 고군분투하는 모습인데 한국 승객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젊은 승객은 옆 좌석의 사람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애를 먹자 주저하지 않고 가방을 들어 올려주며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앉으세요 라고 말했죠. 그 모습은 전혀 가식적이지 않고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또한 기내 방송이 시작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하거나 좌석 등받이를 조정할 때도 뒤를 먼저 살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확실히 다른 노선의 승객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특히 기내 식사 시간에는 소란 없이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도 승무원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하는 말을 미리 들어두었다가 신속하게 선택을 마쳤지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는 안내에 한국 승객들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요청했죠. 식사가 끝난 후에도 테이블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쓰레기 역시 트레이 위에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쏟아진 음료나 난장판이 된 모습은 거의 없었죠. 그런 면에서 한국 승객들은 정말로 돋보이는 승객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중국 승객들과는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긴 하네요. 중국 노선을 운영할 때 겪었던 경험들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기내식을 서빙하던 중 어떤 중국인 승객이 기내식을 더 달라며 큰 소리로 요구했는데 그 목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 했지만 저의 말은 듣지도 않고 당신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해졌어요. 한 번은 바닥에 국물이 흘러 있었는데 이를 제가 닦으려 하자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치우느냐며 투덜대던 승객도 있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몇몇 승객들의 손이었어요. 더럽게 때가 낀 손톱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보였는데
이들이 먹는 걸 치우면서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스꺼웠던 적도 있었어요. 이후 비행을 마치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노선은 정말 우리가 더 고마운 마음이 들게 만들어. 다른 노선도 이렇게 배려심 넘치는 승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요. 저는 이번에 한국공항에 처음 와봤는데 정말 지금껏 보아왔던 다른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인상부터 깔끔하고 체계적인 모습이 돋보였죠. 바닥은 유리처럼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고 쓰레기 하나 없이 정리된 공간을 보며 이곳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허브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셀프 체크인 기계는 물론이고 셀프 짐 수화물 시스템까지 있어서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죠. QR코드만 스캔하면 기계가 알아서 짐을 등록하고 무게를 재며 라벨까지 프린트해 주는데 처음 써보는 사람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간편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공항 곳곳에 배치된 스마트 공항 로봇들이었어요. 처음엔 저게 뭘까 싶었는데 다가가 보니 승객들을 돕는 AI 안내 로봇이더라고요. 로봇이 다정한 목소리로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출국 게이트, 항공편 정보, 주변 편의시설까지 알려주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심지어 여러 언어로 안내할 수 있어서 외국인 승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설계된 화면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해서 이 로봇 앞에 서서 이것저것 눌러보았습니다. 메뉴 화면에는 항공편 정보, 게이트 위치, 음식점 및 편의시설 안내 같은 옵션들이 있었고 원하는 기능을 누르면 곧바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예를 들어 항공편 정보를 눌렀더니 제가 탑승할 항공편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났습니다. 항공편 번호를 입력하니 탑승 게이트 위치는 물론 남은 시간, 탑승구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까지 지도로 보여주더군요. 몇 분 내에 도착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까지 나와서 마치 개인 비서처럼 느껴졌어요. 또 한 번은 음식점 안내를 눌러봤는데 공항 내 모든 음식점의 위치와 메뉴 종류가 표시되었어요. 로봇이 화면에 지도를 띄워주며 직접 음성으로도 경로를 알려주었어요. 이쪽으로 직진하신 후 오른쪽으로 30m 이동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로봇의 안내를 듣고 있자니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길을 안내하면서 움직이는 로봇의 머리 부분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따라가기 쉽게 만들어진 점도 감탄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로봇을 보고 신기해하며 쫓아다니는 모습은 공항에 활기를 더해줬고 저 역시 이런 편리한 기술이 한국 공항의 일상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빨리 먹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어머니 덕분에 한식을 자주 먹어본 편이긴 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은 항상 맛있었지만 어머니는 늘 아쉬워하셨어요. 한국에서 먹는 정통 한식은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면서 입맛을 다시곤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비행 시간이 촉박해서 외부로 나갈 수는 없어서 정말 아쉬웠어요. 그러자 선배 언니가 걱정하지 말라며 공항 내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듣고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점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공항이라는 공간 자체가 분주한 곳이다 보니 대충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배를 따라가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내 깔끔한 식당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분위기의 한식당도 보였어요. 넓고 정갈한 인테리어에 창가 자리에서는 비행기 이착륙 장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죠. 이런 곳에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됐습니다. 특히 주문 방식도 놀라웠어요.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완료하면 조리 상황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더라고요. 기다리면서 제가 고른 음식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어서 효율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음식을 가져다주는 로봇이었어요. 식당 직원이 반찬이나 음식을 서빙하는 대신 귀여운 로봇이 테이블까지 음식을 실어 날라주는 모습은 너무 신기했어요. 로봇이 테이블에 도착하면 친절하게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워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과 전통 한식을 결합한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한국의 기술력과 환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자체가 정말 맛있었어요. 선배 언니가 추천해준 비빔밥은 고소하고 신선한 맛이 일품이었고 김치찌개는 진하고 깊은 국물 맛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줬죠.
공항 안에서 이런 고급스럽고 정갈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음식과 기술 그리고 배려심이 모두 녹아있는 공간에서 식사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시간을 더 여유 있게 두고 공항 외부의 진짜 한국 맛집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한국은 모든 면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게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기술과 문화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엿본 듯한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